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네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30살의 여자였죠. 남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준호라는 오랜 친구 덕분에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준호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친해졌고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나는 사이였죠. 그런 준호가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수야, 내 친구 중에 너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준호의 그 말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소개팅이라는 게 항상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추천하는 바람에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태연을 처음 만난 날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깔끔한 네이비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조금은 무게감 있는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첫인상부터 달랐달까요? 다른 남자들처럼 가볍게 농담을 던지거나 과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수 씨.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말투가 오히려 더 신중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첫 만남에서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부터 음악, 책, 여행 경험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태연은 제가 말할 때마다 진지하게 경청했고 적절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헤어질 때 태연이 물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두 번째 데이트는 미술관이었습니다. 태연이 좋아하는 전시회가 있다며 초대했죠. 그림을 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태연의 섬세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했고 제 의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따뜻한 봄날,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태연은 제가 뒤처질까봐 종종 속도를 늦추며 기다려주었죠. 그런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데이트에서 태연은 직접 요리한 파스타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의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꽃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요리는 취미 중 하나예요. 맛있게 먹어주세요. 태연의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태연에 대한 마음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작은 것 하나까지 기억해주는 세심함이 있었죠. 영화를 보다가 제가 무심코 좋다고 말한 음악을 다음 데이트에 선물로 가져오는 시기였어요. 데이트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까요? 어느 가을밤 우리는 와인바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의 눈빛이 깊어지던 그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태연은 제 손을 잡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지수야, 난 내 마음이 더 소중해. 결혼 전까지는 지켜주고 싶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남자가 있나 싶었죠. 처음엔 상처받았습니다. 나를 여자로 안 보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게 됐어요. 그는 진심으로 저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단순한 육체적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태연의 프러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그는 작은 반지를 꺼내며 물었어요.
지수야,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죠.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태연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웨딩홀 선택부터 청첩장 디자인까지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죠. 그런 모습에 더욱 신뢰가 쌓였습니다.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 꽃으로 장식된 제단,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태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객들보다 먼저 울던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습니다. 우리 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수 씨,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친구를 향한 깊은 우정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준호가 태연을 그렇게까지 아끼는 모습을 보니 제가 선택한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완벽했습니다. 태연은 제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눈빛이 진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신혼여행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게. 발리의 아름다운 리조트였습니다. 햇살 좋은 날 바다를 바라보며 태연에게 기대려 했더니 그는 살짝 몸을 뺐어요.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어. 첫날 밤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태연은 계속 몸이 피곤하다며 침대 반대편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신혼여행인데 왜 이럴까요? 처음에는 그저 여행 준비와 결혼식 준비로 지쳤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옆을 바라보면 등을 돌린 채 잠든 태연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갔어요. 어깨에 손을 얹고 키스하려 했죠. 하지만 태연은 부드럽게 제 손을 잡더니 이마에 키스를 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좀 쉴게, 지수야.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혹시 날 여자로서 안 끌리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마음속 깊숙이 감춰두기로 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 아파트에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부부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마저도 태연이 술을 마신 날에만 가능했죠. 태연은 항상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태연은 늘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자신을 타이르며 믿으려 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거야. 모든 부부가 다 로맨스 영화처럼 살진 않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의심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혹시 태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날 태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을 살펴봤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연의 핸드폰에는 여자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도 대부분 회사 사람들이거나 준호와의 대화뿐이었죠. 너무 깨끗했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깨끗해. 오히려 너무 완벽해. 저는 일말의 불안감을 애써 지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준호와의 잦은 만남이었어요. 주말엔 종종 골프를 간다고 하고 평일 밤에도 종종 야식 먹는다며 나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까지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둘이 원래 그렇게 친했나? 의문이 들었지만 제 생각이 유난스러운 걸지도 모른다며 또 마음을 접었습니다. 남자들의 우정이란 게 그런 거겠지 하고요. 어느 날 저녁 태연이 또 준호와 만난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태연이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죠. 많이 마셨네.
제가 말했어요. 응, 준호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 위로해줬어.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평소와 달리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멍한 것 같았고 키스할 때도 다른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의무감에 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태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도 미쳤다. 내 냄새. 나 아직도 취했어. 보낸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농담일까? 친구 사이에 하는 장난일까?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메시지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카카오톡을 열자 준호와의 대화방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엔 더 충격적인 사진들과 대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함께 누워있는 셀카 호텔의 벽지가 배경인 사진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은어들로 가득했어요. 오늘 밤도 기다릴게. 지난번처럼 해줘.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내가 결혼한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메시지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자는 척했어요. 그의 숨소리, 체온, 심지어 샴푸 향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밤새 이런 생각으로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태연이 출근한 후 저는 그의 노트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클라우드를 백업해봤어요. 결혼할 때 서로의 계정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지워졌던 사진, 대화, 위치 기록.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 전날 찍힌 사진 한 장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조금만 참자.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태연이 저와 육체적 관계를 피했던 이유, 준호가 결혼식에서 울었던 이유, 그리고 태연이 항상 준호와 시간을 보내려 했던 이유까지. 저는 그저 그들의 관계를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연이 퇴근했어요. 평소와 같은 인사를 건네며 들어왔죠. 다녀왔어. 오늘 일은 어땠어?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연아, 준호랑 너 무슨 사이야? 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했죠.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지 뭐.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 봤어. 너희 카톡 대화, 사진들 다. 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 사람이랑. 도대체 뭔데?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태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넌 착한 사람이라서. 이 말은 못하겠어.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죠.
다 오해야. 그건 그냥 장난 같은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존재가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제 손에는 프린트해둔 대화 내용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에도 너희는 만났어. 우리 신혼여행 중에도 준호한테 메시지 보냈고. 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해. 난 정말 널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사랑. 그게 사랑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뭐였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의 기대,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비밀을 가려주는 가면이었던 겁니다. 나가.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태연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겨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준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10년이나 됐다는 거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태연이는 항상 두려워했죠. 가족들의 기대, 사회적인 시선.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예요. 가면으로?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태연이는 정말 당신을 좋아했어요. 친구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 지켜주고 싶었어요. 나라도. 그럼 나는 뭐였어요? 들러리였어요. 사랑은, 진심은 어디 있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지만 비에 젖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준호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태연이는 당신과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정상적인 삶.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정상을 위한 도구였던 걸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집은 항상 텅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연의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 같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결혼, 사랑, 가정.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연극 같았어요. 태연의 옷장을 열어보니 몇 가지 옷들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였어요.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에 떠났다는 것을. 책상 서랍에서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태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준호.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진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어요. 왜?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죠. 그날 밤 저는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자. 단 2글자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3년의 연애와 1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빨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인 한 줄이면 끝일까요? 그런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요약하자면 저는 오랜 친구 준호의 소개로 태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태연은 신중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 결혼 전까지 육체적 관계를 거부하며 저를 소중히 여기는 듯 했어요.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 태연은 계속 저와의 친밀한 관계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태연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태연과 준호는 대학 시절부터 10년간 연인 관계였던 겁니다. 저는 그저 태연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죠. 결혼 전부터 심지어 결혼식 전날에도 그들은 만났고 신혼여행 중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태연을 집에서 내쫓았고 준호도 만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압박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를 숨겨왔다고 했지만 그것이 저를 속이고 이용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인 한 줄로 이 모든 거짓된 결혼을 끝낼 수 있지만 그 후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혼을 서둘러 모든 것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대화를 시도해 볼까요? 혹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아파요. 어떤 선택이 저에게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